네, 김성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완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일부 야당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 안 된 채로 잘 되겠냐, 또 그 자체로 저가 덤핑 수출을 해서 이익은 나겠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허가 없이는 지금 못 가는 게 맞고, 우리 대통령이 체코 갔을 때 체코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미국하고 협의해 와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그 발목이 묶여 있는 거죠. 체코 원전 수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총액이 24조 원이라는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고작 24조 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한수원 사장님, 혹시 2차 전지 해외 수주의 총액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1000조가 넘습니다. 24조 원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해외 영업사원 이러시면 우리 수출품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걸 위해서 더 뛰셔야죠. 우리 고동진 사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반도체가 위기 아닙니까? 그 반도체가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뛰셔야죠. 혹시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의 재생에너지 비율과 원자력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수원 사장님. 예, 재생에너지 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갈수록 커집니다. 훨씬 더 큰 시장에 가서 뛰셔야죠. 제가 원자력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10대 1이 넘는 에너지 시장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훨씬 크고 원전은 브릿지 에너지 시장입니다. 규모도 작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양산업이고. 그런데 그거 하나 조금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외 영업사원으로 해외 열심히 다니셨는데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심지어 오성 지하차도 참사 난 다음날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뭘 할 수 있겠냐 하고 우크라이나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간 진실이 지금 다른 데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종우 씨 내일 3부 체크해봐 할 때 쭉 봤더니 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우크라이나 배우자 만나고 재건사업 참여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결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날 3부 토건 주가가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대통령까지 그런 주가 조작 세력에 휘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해외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제대로 뛰어야죠. 그 24조 원 때문에 이렇게 온 지역이 난리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체코가 또 첫 번째라면 뭐 수출 레코드를 쌓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도 아닙니다. 2009년에 바라카지 않았습니까? 바라카 그때도 자료를 보시면 그때도 저가 수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니까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수주 후에요, 안전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되고 현지화 기준도 대폭 강화돼서 건설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우리 그 현대하고 삼성 컨소시엄에서 한전을 상대로 5천억 원이나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무가 한전 사장님이실 테니까 아실 텐데, 그래서 이 삼성 현대 컨소시엄이 얼마나 돈을 주셨습니까? 한전 사장님 주무시잖아요. 지금 그것은 현대 삼성과 저희 간에 아직 계속 논의 중인 사안이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사업, 네, 이 사업 전체적으로 준공 처리가 됐을 때까지는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저가 수주도 했는데 그때 건설하기로 했던 삼성현대 컨소시엄에서는 5천억이나 손해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체 상금도 많이 발생했고요. APR 1,400의 설계 인증 취득도 지연됐고요. 공국도 발견되면서 그 사이에도 비용이 많이 발생했죠. 더 걱정스러운 거는 당시에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위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뒤늦게 저희는 처음에 기술 자문료 정도를 줬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또 미국이 공개한 자료들을 쭉 종합해 봤더니요. 사실상 원자료 주기기에 들어가는 것의 50% 이상을 소위 기술 자문료 외에 실제로 납품을 받았더군요. 자료 보시면 원자료 냉각 펌프 핵심 기술입니다. 원전 제측 계어 시스템, 원전 연료용 튜브 원자재 100% 웨스팅하우스가 썼습니다. 그 외에도 터빈 발전기, 내부 구조밀, 제어봉 구동장치, 핵 연료봉 이거는 5대5로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수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로 보면 핵심 부품의 두산께 51%고 웨스팅하우스사가 41% 내고 그거 외에 소위 지적재산권 비용을 또 13억 불을 냈더구만요. 전체 합하면요. 4조 원 가까이를 웨스팅하우스사에 주신 겁니다. 맞죠? 말씀 못 하시겠죠? 이렇게 저가 수주를 하고 실제로 고생은 한국이 하고 고생은 도움이 노는 위안업이 벌고 노는 미국이 벌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고작 24조 원 가지고 이게 할 일이냐. 더 넓고 더 큰 시장에 가서 해외 영업사원이나 정부회장이 더 뛰셔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정도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오해가 더 쌓이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2009년에 계약했고 이제는 5년 하고 있으니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자료 공개하기 어려우시면 이제는 이제 정상 운영에 들어가셨으니 하는 시장이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제로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자는 안 보고 있는지 그 얘기라도 일단 하시고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실지에 대해서 꼭 답변해 주십시오. 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된 금액은 당시 2009년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는 저희가 기술 자립을 하지 못해 공식적으로 기술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자립을 하지 못한 대가로서 그 라이선스 피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료를 지급한 게 아니고 웨스팅하우스에 영무를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영무 공급 범위에 대해서는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두산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었기 때문에 어떤 원칙 하에서의 두산과 웨스팅하우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두산과 웨스팅하우스가 좀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얼마든지 그런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한전이 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두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저희들이 섣불리 발표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전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뭐 큰 이익을 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60년 원전을 이제 운용하기 때문에 60년 원전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나머지 두산이라든가 기자재 업체라든가 건설업체 등은 그런 대로 저희들은 최소한의 수익은 올렸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할래 지금 해야 돼. 네.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제출하고 싶습니다만 이걸 제출해 드리는 순간 지금 UAE도 후속기 수주가 남아 있고 또 다른 나라와의 원전 수주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그 후속 수주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